자,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고전을 얼마나 이렇게 매끄럽게 편안하게 읽어가느냐 갖고 그 사람의 이제 고전의 이제 독서 실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명리 실력이 되기도 하겠는데, 자, 6월 신금에서는 원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읽어가 보고, 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텍스트를 한번 읽어가면서 얼마나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자, 6월 신금은 당권 등령하였으니 왕암이 극에 달해서 임수를 전용하여 도세하는데, 이것은 금이 수를 보아 유통되기 때문이다. 아주 쉽지. 이런 말도 이제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그지? 그 다음, 만일 무기토를 보면 생부가 지나쳐 토의 병이 되니 간목을 보아 토를 제하면 묘해진다.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론이 신앙하니까 임수가 별 병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그것을 제로 이렇게 제하면은 더 좋아지겠구나. 자, 우리가 4월 신금에서 신이 금국을 짜고 이때 수를 보고 그렇게 되면 무기토가 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때 간목으로 무토를 제하면 그때 일청철저라는 그런 성어를 썼던 걸 기억할 거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같은 의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금수가 잘 유통되는 그런 그런 구조고, 또 체전지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일청철저, 일정도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없으면 간목을 용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랬어. 왜 그러냐면 이때의 임수는 아주 유력하지 않다고. 6월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월신금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써서 상관생자하면 괜찮은 격국이 되는데 6월에서는 임수, 간목 이렇게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임수를 오직 존신으로 여겨서 쓰는 용법이 가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자, 다시 반복되게 이제 숙답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 6월 신금은 득시 병령하니 임수로 세척하여 수기를 설해 금기를 유통시켜야 한다. 청하고 가벼운 기를 극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청하고 가벼운 기를, 아주 맑은 기를, 임수가 아주 맑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토로 극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 6월 신금은 무기토가 생황하여 신금을 매몰시키고 임수를 혼탁하게 하여 막히게 한다. 이때는 간목으로 제해야 한다. 일청철저 같은 구조라고. 만일 인갑이 투였는데 무기토가 투하지 않으면 지지에 무기토가 있으므로 기격을 이룬다. 그러나 무토가 없다면 간목은 무용이다. 이렇게 했어. 우리가 이제 이 신금에 와가지고 이제 토를 쓸 때 지지의 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사실 천간과 지지가 서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어. 그런데 이제 토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막는다거나 이럴 때 득수해서 뭐 공생자실을 해서 물의 흐름을 좀 막는 그런 기미가 있다라는 거, 그런 효용이 있다. 특징을 여기서 한번 음미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 그러니까 뭐 진술충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술토, 또 인목 이런 거에서 토는, 또 사중의 무토 이런 것은 수국을 지었을 때 물길의 흐름을 막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자, 그 다음, 혹 사주에 1점 임수가 있고 간목이 많아 수를 설하면 용신이 무력해지니 간사한 무리가 된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좀 다르고 좀 간사한 것은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용신이 무력한 경우에 해당돼. 무력해지는 경우. 그 다음, 경금을 얻어 제하면 반대로 명주는 인의가 있다. 다시 용신을 살리면 세 개의 신금과 하나의 중한 임수가 있는데 간목은 많고 경금이 투한 자는 우선 대부기하다. 정화를 보지 않아야 아름답고, 만일 하나의 정화를 보면 차이는 풍화 청고하나. 자, 우리가 겁재가 투했을 때 정화를 보면 그러니까 칠살이 독투한 것 같아서 위인이 우아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요유한 것은 왜 나오냐? 정화는
임수와 합을 해서 자꾸 재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가 나타나. 그래서 득재하는 면 합재하니까. 자, 그 다음 6월 신금이 신금과 임수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간목이 임수를 설하면 용신이 무력해져 평범해지고, 이런 사람은 간사함이 백출하여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재물이 넉넉해도 인색하다. 쌤 그런 얘기 했지. 이유 없이 웃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 친구들은 웃음으로 자기의 실력을 좀 가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나 경금이 간목을 제하면 인의가 나타난다. 만일 세 개의 신금과 하나의 중한 임수가 있는데 간목은 많고 경금이 투한 자는 대부대격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금이 이제 간목을 제거해 준다,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금과 목이 배합되면은 어떤 형태든지 재물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월 신금에 경금도 있고 간목도 있다 이러면은 일단 뭐 군비쟁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재경신황하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재경비중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경제 화를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 뭐 지지에 이렇게 금과 목이 이렇게 있다, 경금과 목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의식은 꽤 괜찮은 걸로 나타날 때가 많아. 그 다음 이때 정화가 있으면 좋지 않고, 만일 하나의 정화를 보면 기풍이 우아하고 청하나 의식이 넉넉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곳에 지나지 않는다. 정화는 임수와 합하여 암으로 재를 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용신이라는 것이 일단 기반되면 과유정 지무원달 이런 말 많이 써. 그래서 정이 지나쳐서 뜻이 큰 뜻이 크게 뜻이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큰 뜻이 없다. 그래서 평범해진다 이런 뜻이야. 자, 다음 혹 한두 개의 비견이 있고 임갑이 모두 하나씩 있는데 경금이 출간하지 않으면 역시 은영이 있다 이랬어. 자, 그 다음 만약 이때 이제 경금이 출간하지 않으면 이 말은 이제 지장간에 있다 이런 뜻이야. 만약 두세 개의 비견이 있고 하나의 임수가 있는데 무토를 많이 보면 차격은 토후 매금되어 차이는 온화한데 하나의 간목이 출하면 필시 창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6월 신금은 무토에 의해서 매금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요건 또 다음 또 원시부문에서 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6월 신금이 한두 개의 신금이 있고, 그러니까 또 저 비견이 있고 인갑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경금이 출간하면 오히려 재를 뺐으니까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때 경금이 투하면 잘못됐고, 투하지 않으면 임금의 은혜를 입는 영광이 있다. 옥진부에 금성옥진부에 금수가 총명하나 토가 있으면은 운하하다 그랬어. 그래서 토에 의해서 금이 묻히면은 운하해진다 말이야. 우매해진다. 어리석어지니까 6월 신금이 두세 개 있는데 임수가 하나밖에 없고 무토가 많으면 용신을 일단 파괴하니까 마치 파묘상간하듯이, 그래서 용신이 제거되고 금이 묻혀서 어리석고 나약해진다. 이때 간목이 무토를 제하면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혹 한무리의 신금에 일이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잠난하지 않으면 또한 명주는 부중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체전지상이지. 그 다음에 혹 한무리의 임수가 금을 설하고 무토가 출하여 제하지 않으면 사수동류라 해서 명주는 분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식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임수가 너무 왕해지면 수국을 짜고 이러면 이건 수탁해져 가지고 병이 되니까 이때는 무토가 출해서 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수동류는 모래에 의해서 솟는 물이니까 모래를 그냥 다 쓸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자갈과 모래를 다 쓸어버리니까 물이 쓰러져 흘러가니까 명주가 분파로고 한다 이거야. 만일 지지에 하나의 무토를 보아서 흐름을 그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로 쓰는 그런, 아까 우리가 뭐 봉생투기, 뭐 이런 거 봉생자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무틀 보면 물의 흐름을 그치게 하는 효용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물과 모래가 다 쓸려가지는 않으니까 지략이 있어 예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면 물은 흘러가고 모래와 자갈은 남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갈 보석은 남는다 말이야. 쓸어서 이래서 그 예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또 도세주옥명 가운데는 예술인의 명식들이 많아. 자, 그래서 수의 흐름을 이렇게 막고 또 걸러내고 하는 역할을 지지의 토가 한다라는 거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해. 자, 6월 신금에 일파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수천금다하니 재전지상을 이루어서 부귀하고, 이 같은 경우를 일신일용이라 하는데, 이때 경금이 있어 잠난하면 청함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경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신일용, 그러니까 재전지상을 이루는 데서는 좀 불리하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만일 신금은 적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금이 있어서 잠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귀함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꼭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금다수천의 형태가 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만일 신금은 적은데 임수가 많으면 경금으로 도와야 한다. 6월 신금에 일파 임수가 금을 설하는데 무토가 출간에 제하지 않으면 사수동류가 되어 늙도록 빙고하고 분파하나, 금수상관은 학문을 좋아해서 유업은 잃지 않는다. 유업, 이것은 뭐 선대가 남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적인 기품은 잃지 않는다 말이야. 지지에 무토가 득소하면 재력이 있어 예술 방면에서 크게 발전한다. 기토로는 임수를 막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혹 지지에 금국을 이루고 천간에서 비견을 보는데 임수의 도세가 없으면 차격은 의당 정화를 용하고, 정화가 없다면 필시 명주는 흉안하여 기댈 곳이 없다. 만약 하나의 임수가 고투하면 이로써 군금을 설하니 일청도저라 정이 치국의 작품이 있다. 자, 신월 6월 신금은 지지에 금국을 이루면 천간에 신금이 투했는데 임수의 도세가 없으면은 뭐 할 수 없이 정화라도 써야 되는 거지. 이 정화도 없다면 명식이 불량해지니까 승도가 되고 흉액은 면하지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종역격을 이루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야. 그 종역격은 또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도 없고 화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하나의 임수가 고투에서 궁금을 설하면 일청도자라 문무가 모두 길하며 동량이 된다. 그래서 치국의 작품이 있다. 국가를 경영해가는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 혹 지지의 금국을 이루고 무기토가 투간했는데, 자, 금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입되고 이룰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토가 일단 병으로 적용하고 이런 건 아니야. 임수가 투하고 화가 없으면 백호격이라 해서 서북으로 운행하면 부귀가 크게 현달하네. 대신에 이렇게 자식이 갓난하다. 자식이 갓난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종역을 지었을 때, 아까 이제 그 종왕의 기세를 이루고 또 상관을 쓰고 이러면은 자식과의 인연, 또 자식을 키우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 혹 병화가 투하면 비록 임수가 출해도 역시 평룡에 속한다. 그래서 백효격을 이루었는데 화를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신월 6월 신금의 일청도전은 천간에 신임으로만 팔자가 구성되지가 잘 않아. 사실은 보통 연간에 무토가 나타나긴 마련인데 그 무토가 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굳이 뭐 매립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래서 백극극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때 금국을 이루면 백극극이 되겠지. 병화가 없으면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힘이 있어서 평범하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백곡격을 이루지 못하고, 또 병신합이 실시해서 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만일 정화가 투하면 국을 파괴한다 이러면서 병정화를 보는 것을 마땅치 않게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일단 병을 보는 것을, 화를 보는 것을 일단 기피해요. 예를 들어서 백곡격이 성격되면 당연히 그런 거야. 이것은 전환격과 하계격이 파괴됨을 뜻하는 것인데, 백곡격은 서부군에서 크게 부기가 비상하나 자식은 많지 않다. 하운에는 운세가 크게 기운다. 다음은 백곡격이나 일청도저의 기격으로 보아도 무방할 때, 우리 일청도저라는 것은 토가 수를 흐리지 않아야 되는데, 금국을 지으면 토의 기운이 거의 금국에 다 설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임수가 투했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일청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317페이지 무신생이 신유월 신축 임진시에 나도 이것도 우리가 일청도자라고 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혹 한두 개의 신금과 한 무리의 기토가 있으면 정이 승도가 된다. 승도. 자, 그 다음 혹 천간에 기토가 투하고 지지에서 경갑을 보면 일생이 안안하다. 좋다는 얘기인데 지지에 경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혹 한 무리의 을목이 있고 천간에서 경금을 보지 않으면 재다신약이 되어 하나의 경금으로 제하면 부기를 가리키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자. 6월 신금에 한두 개, 자, 한마디로 일단 왕금은 인수의 생이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무토가 두토면 매금되어서 빛을 잃고 기토를 만나면 오금되어서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인수를 기피해 일단. 자, 6월 신금에 한두 개의 신금과 일파 기토가 있다. 기토가 일파 기토가 있다는 것은 거의 지지에서 토 두 개는 봤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기토가 올라서 굉장히 토가 왕하다는 얘기인데 금이 묻혀서 더럽혀짐으로 광채를 잃어 성도의 팔자가 된다 이렇게 했고, 기가 투하고 지지에 경금과 간목을 보면 일생 평생 의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선 첫째는 지지에서 경금 간목, 이거는 신금이나 해수 이 두 글자를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임수가 이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설명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신금과 해수가 있는 경우를 일단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간에서라도 득소된 용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한 무리에 을목이 있고 천간에서 경금을 보지 않으면 재다신하게 된다 했는데, 요것은 이제 뒤에 319페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선 이제 왕금이 인수생을 필요하지 않고 토다 하면 또 간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지지에 간목이 있으면 의록은 의지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지지의 간목이 토를 제할 수는 없으니까 경금이 또 득소해서 금이 돌출 부분 되도록 이토록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지지의 경갑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은 이치는 신금과 해수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6월 신금에 일파 을목이 있고 경금이 투하지 않으면 재다 신약하여 발전이 어렵다. 이때 하나의 경금으로 제하면, 자, 제국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경금이 유용하지. 그 외에는 경금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이때 하나의 경금으로 제하면 부기를 가리기한다. 이때 을경이 상합하면 비겁이 재를 사모하는 격이 되어 간삼이 나타난다. 자, 용신이 합을 탐하면 간사한 그런 기운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토에서 우리가 경금을 쓸 때 많이 봤을 거야. 우리가 칠사를 제복하는 상관 경금을 우리가 상관 경금이 칠살과 합살해가지고 탐합해가지고 인격이 이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 번씩 봤단 말이야. 똑같은 현상이야. 이것도 반대로 비겁이 태다하면 오히려 재성을 분탈하는 재경비 중에 파격이 된다. 자, 금생추월 토중. 자, 금이 가을에 나고 토가 중하면 빈무촌철이다. 가난하여 촌철함도 없다. 이렇게 죽음은 무토를 굉장히 깊이의 토를. 자, 육신일이 무자실을 만나면 조양격을 이루면 운이 서방으로 기뻐하며 음이 조양과 같으니 절대로 병정화의 이위를 꺼린다. 자, 그래서 뭐 조양격에서 또 다를 거니까. 자, 그 다음 경신이 사유축 전국을 이루면 쥐가 높고 권세가 중하다. 그래서 종역급들이 굉장히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이제 권위가 있어서 살권을 지니게 돼. 생사지탈권을. 자, 추월 금일생이 토가 중하면 비난하기 그지없다.
육신일이 무자시를 만나면 유금조양격이 되어 간사를 꺼리고 병정화를 자수가 쓰임이 있으면 기격을 이루는데 조화원역 평주에서 조양격으로 예시된 팔자 무진 신유 신유 무자 이것은 자수가 근연해서 금수가 청함으로 기가 높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조양이라는 거는 이제 무자시가 생시에서 상합해서 관을 불러온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일단은 그런 그 영향력의 기여, 요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은 조천주적 입장에서 보면 신금이 임수를 기뻐하고 임수 존신이 지장간에서 분광용사로 쓰였다. 생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그다음 경신이 사유축 정국을 이루면 지위와 건세가 높다. 종역격이기 때문이다. 이때 화를 만나면 흉하다. 반드시 임수를 서야 한다. 이것은 백흑격과 마찬가지다. 이때 물론 종역격을 이루면 그걸 거스는 세력을 싫어하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일행들끼리 다 같은 또 중앙격에서 같은 건 용법이고 이때 수가 없으면 부득이 정화를 용한다. 수가 없으면 그러면 종역격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할 수가 없지. 우리가 일단 정화를 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음은 조화원약 평주의 북격으로 설명된 발자인데 이 명식이 보면 정화가 있어도 지장간에서 일단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화를 쓰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종원격이 되고 울로는 목화운으로 흐르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거야. 자, 일단 이렇게 6월 신금을 정리했고 이제 다시 수를 신금 학습하면서 일단 3추 신금 학습 하도록 하자. 고생했어.